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준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뉴스거리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전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연초 2022년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하고 이 어떤 개별적인 기업의 요인보다는 주로 좀 매크로 쪽 요인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주저앉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도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지 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주 새로운 투자 ETF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시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미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3%, S&P 500 0.38%, 나스닥 0.86%. 사실 이제 어제 바로 전일 밤 시장이었죠. 밤 제외하고는 몇 연일 동안 또 전주에 워낙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되돌림 현상이 좀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도 있었고 좀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바로 전일에 또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이번 주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나스닥이 이제 유동성 축소에 따라서 유동성으로 올라왔었던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이번 주에도 바로 전일에도 나스닥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보였었고 조금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도 나스닥이 5% 이상 빠졌는데 다우는 0.6%니까 사실상 약법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차별화되는 경향이 보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봤을 때 일단 빛을 목재 소비재 쪽 주로 있었고 그다음에 철강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좀 강한 섹터로 보였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바로 이제 TSMC 주가 내용도 있었고 관련된 주요 기업들에 따라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반 대부분의 사실 많은 기업들은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종목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였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있었고요.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올해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상향을 하면서 TSMC의 주가가 전일 좀 선방하는 모습 보였었고 주간 수익률로도 역시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물론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간 수익률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관련된 주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좀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7, 1.8까지 올라오면서 금리 올라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올해 특히나 계속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가 세 번에서 네 번까지도 갈 수 있고 골드만에서도 올해 금리 인상 4번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연준 파월 의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 축소 긴축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은행주들도 주가 수익률이 좀 지수 대비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을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있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섹터가 굉장히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 보잉 737 맥스의 서비스 사용 승인 뉴스 나오면서 좀 강한 모습 보였었고, 물론 이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미국은 사실 뭐 100만 명, 하루에 100만 명까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이제 위중증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뭐 그런 셧다운 우려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호텔, 레저, 그다음에 뭐 항공 이쪽에 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로 봤을 때 다우가 나스닥보다 선방을 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들, 사실 하락 종목들은 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서비스 나우부터 해가지고 뭐 쇼피파이, 뭐 페이팔, C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었던 기술주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성장주 위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이번 주도 역시 나왔다. 특히 어제가 다시 또 나오다 보니까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좀 주간 수익률 전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역시나 좋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 OTT 플랫폼 스트리밍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 심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고 그 IB 쪽에서 의견을 내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주가가 역시 여전히 좋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요가 필라테스 옷 중에 이제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어, 좀 부진한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타 관련된 소비재 같은 의류인 뭐 나이키도 그랬고 뭐 갭 전반적으로 이런 좀 소비재 쪽도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나이키의 주간 수익률도 마이너스 4.7% 기록을 하면서 역시 전주와 마찬가지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우려에도 여행, 항공 뭐 이쪽은 선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B 쪽에서 주요 IB 미국의 주요 IB 쪽에서 에어비앤비에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보다는 이 사업 모델이 전통적인 호텔이나 항공 쪽에 조금 더 매력도를 가질 것이다,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에어비앤비는 여타 그 여행 민감, 그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지 못한 모습들 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전기차 기업들도 좀 주가 수익률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어제 이번 주에 상승분을 거의 다 마감하는 마이너스 거의 7% 가까이 마감을 했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올려놨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이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픽업 트럭 모델이 출시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번 주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고요. 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타 관련 전기차주인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조금 눈에 띄었었던 기업은 이제 포드,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 포드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워낙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빠르게 이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조금 눈에 띄는 모습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기업들까지 좀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TF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주간 수익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ETF는 금 ETF인 GDX가 이번 주 4.1%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고, 역시 은과 관련된 은 ETF SLV도 3.44,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들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XLE 에너지 ETF도 2.7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은 뭐 당연히 기술주 위주의 ETF들 ARKK나 뭐 그다음에 TQQQ 이런 ETF들 전반적으로 기술과 관련된 ETF들 그다음에 좀 중소형주 ETF 러셀 지수 ETF는 IWO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이번 주 하락을 했다. ETF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주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8% 기록을 했고요. 중국 심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3%, 그리고 홍콩 항생이 좀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홍콩 항생이 이번 주 거의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간만에 홍콩 항생이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야 워낙 확진자들도 계속 나오고 기존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크게 이 부분이 더 이상 영향을 많이 주지는 못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미 뭐 한 차례 뭐 코로나 종결 선언하기도 했었고 기존에 좀 강력하게 좀 통제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은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예 지역을 전체에 아예 통제를 시켜버리면서 조금 더 강하게 이 코로나 관련된 대응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좀 무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에는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의 이 미국 중심의 긴축에 대한 여파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여파도 중화권 증시에서는 좀 투심 위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조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홍콩 항생 같은 경우 플러스 마감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텐센트에 관련된 내용 조금 말씀드리면, 텐센트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번 주 어쨌든 간만에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특히 7% 눈에 띄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홍콩 항생의 좀 플러스 양 수익률을 이끌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증시에 좀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업들 투자 심리에 동반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증시도 정도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크긴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실적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실적 시즌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기업들 TSMC도 그랬고요, 나오고 있고요. 또 역시나 우리가 올해 실적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가이던스를 아무래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이제 실적 기저 효과도 떨어질 거고 경기 피크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개별 기업들의 좀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 주요 기업들 실적 몇 가지 골드만삭스나 헬스케어 중에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에 소비재 쪽 프록터 앤 갬블러,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수익률 좋지 못했던 넷플릭스가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주가 움직임에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제가 또 준비해온 투자 ETF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ETF도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 주는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이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 자체가 국내 주식에서는 투자할 수 없지만 투자하기 힘들지만 해외 주식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산업들 자체는 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을 이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베팅 산업이 뭐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원래 이제 미국의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한 4개 주 정도,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포함된 네바다 주라던가 이런 4개 주 정도에서만 합법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8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스포츠 베팅 산업, 스포츠 베팅을 금지하는 것이 잘못된 조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빠르게 합법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1월 기준, 올해 1월 최근 기준 했을 때 미국의 주 50개 주 중에 30개 주에서 지금 합법화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시장이 허용된 부분만큼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합법화가 되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냐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 부채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랑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부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존에 이제 이 음성화돼 있던 이 산업을 양성화로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산업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합법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을 양성화하게 되면서 고용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접근성도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가 이 스포츠 베팅 산업의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 보급도 그렇고 기존에는 어디 뭐 카지노 가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 베팅에 참여를 했다, 도박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손쉽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빠르게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한 가상 소비 쪽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거의 2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0년 이 글로벌 온라인 도박 시장도 2019년 대비 4년 만에 57%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 그다음에 모건 스터니에서는 특히나 이 2025년에는 스포츠 베팅에서 나오는 미국의 스포츠 베팅 수익 중에 무려 75%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 온라인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들.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늘어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이 스포츠 베팅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승인을 해주다는가, 특히 기업들 아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표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업인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컵스 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리글리 필드가 이제 시카고 컵스의 홈 구장인데 이 구장에 스포츠 베팅 창구를 설치를 하면서 협업을 맺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매치 역시도 이 관련된 미디어 파트너십을 통신사 미디어 업체와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시장에 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현재 이 스포츠 베팅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이다,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1,060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1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합법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주들이 다 이제 해당하는 주에서는 스포츠 베팅 합법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2025년까지는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큰데 뭐 축구는 그렇지 않지만 야구 메이저리그나 뭐 농구 NBA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NFL 전반적으로 스포츠 시장이 미국이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포츠 베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동안 이제 불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유럽의 뭐 영국이라던가 스웨덴 이런 국가들보다는 스포츠 베팅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는데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베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ETF 기업은 어떤 것이 있냐? 종목 코드 티커 BETZ라는 티커 ETF입니다. 베팅의 약자겠죠. 매츠라는 티커 ETF고요.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게임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2020년 4월에 상장이 되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유 기업들 40개 정도 기업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 보수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만 운용 자산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미국 달러로 2억 7,400만 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아직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 쪽에서 조금 더 성숙화 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인 국가도 미국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스웨덴, 영국에 관련된 기업들도 담겨져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박과 관련된 베팅과 관련된 기업 ETF 중에 이제 BJK라고 또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이 BJ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카지노와 관련된 직접 가서 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런 직접 가서 하는 오프라인 베팅의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BETZ 배츠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에서도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BJK 비교 ETF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는 뭐 당연히 카지노 게임 쪽에서 70% 이상 담겨져 있고 국가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스포츠 베팅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만 뭐 몇 가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 국가로 봤을 때 뭐 스웨덴도 그렇고 호주, 미국, 영국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담겨져 있고 분류도 보게 되면 스포츠 베팅, 뭐 도박, 그다음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카지노, 뭐 경마 이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고 이 기업들 중에 10번째 사실 이 드래프트 킹즈가 온라인 미국에서 이제 온라인 스포츠 쪽에서는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펜 내셔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 오프라인 카지노 기업인데 온라인 쪽에서도 매출 나오고 있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이 스포츠 도박과 베팅 게임 관련된 기업들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담겨져 있는 ETF가 BETZ 배치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이제 금리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 시장이 안 좋은 주요 요인 중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은행 쪽, 금융주 쪽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해외 증시를 투자했을 때 이렇게 전통적인 섹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섹터 분류 테마라고 해서 좀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들, 어려운 투자를 해외 주식을 통해서는 또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제가 좀 최근 들어서는 이런 기업들, 이런 섹터들을 준비를 해와서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국내 주식에서는 없는데 뭐 해외 주식에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산업도 있구나. 이런 시장도 있구나라는 점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좀 댓글 보니까 특히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도 좀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피드백 주시면 관련 내용 참고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시장 사실
좋지 못했고 아마 이 우려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내셔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투자하신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주식 영업팀 권준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